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의 운영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보고회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노크텐텐의 운영보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운영보고회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의 부회장이자 청주시 꿈드림 대표 김정은입니다. 이번 운영보고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저희들의 주요 활동들을 보고하고 공들여 준비한 정책 제안서와 제안활동 영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흡한 점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힘찬 키보드 응원과 키보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보고회 영상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 꿈드림 청소년단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했던 중요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제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해당 기간에 제안하는 활동 영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다양한 기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편을 반드시 꼭 무조건 전부 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 신찬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장 신찬인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금방 지나가길 염원했던 감염병보다 더 빠르게 기울어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쩌면 당연한 일상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조금은 특별한 시간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충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께 인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만 매년 1,3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소년 단체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유달리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금과 미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변 활동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준 청소년 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 보고의 자리를 빌어서 청소년 단원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고심하여 준비한 정책 제안들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들을 선뜻 검토해 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우리 바쁜 중에도 돌가시고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꿈드림 청소년단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모인 단체입니다. 저희 충북의 꿈드림 청소년단은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노크텐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2021년 저희는 노크텐텐 3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크텐텐은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성장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꿈드림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을 이루고 그 청소년 단원들은 전국 꿈드림 청소년 대표단이 모이는 중앙대표단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인 꿈드림 청소년단의 역할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활동을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과 차별 대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크텐텐 3기의 단원들은 현재 총 12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데도 끝까지 활동해주는 모든 청소년 단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운영보고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주요 활동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회칙을 개정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4월에는 작년에 발굴한 권리침해 모니터링 사례들의 올해 개선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내외의 총 10개의 권리침해 사례들을 발굴했고 6월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 옹호를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인권과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과 문제 해결 교육, 정책 제안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노크텐텐과 주요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가 올해 준비한 정책 제안을 소개하고 제안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미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너뛰기 하지 말고 빠짐없이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크텐텐 3기 부회장 김정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 회장 진평군 대표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일 먼저 소개드릴 정책 제안은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3월 국민신문 게시판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둔 부모도 교육세를 내는데 세금을 내고도 처벌받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액은 고등학생 공교육비 대비 3.1% 수준인 3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32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퇴를 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부업형, 비행형, 운동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이 넘는 50.4%가 검정고시 공부, 대입 준비, 복교 등을 준비하는 학업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9%가 검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중에 43.7%는 인터넷 등을 통해 혼자서 공부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학교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며 학교 밖에서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교과서와 수업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원비, 교재비 등 학업 비용을 직접 지불하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이 넘게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해 동일한 기간에서 진행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 약 1만 명 중 그 해에 아르바이트 경험한 비율이 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에 비해 경제활동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 중 많은 수가 한 손에는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라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르바이트라는 짐을 진 채 학업과 경제활동을 힘겹게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만큼 너무나 책임이 막중한 학교 밖 청소년.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는 곳은 없을까요? 먼저 전라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센터 프로그램 출석 요건을 만족하면 월 20만 원, 최대 연 2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과천시와 여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021년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예산 3억 원을 투입하여 자격증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 참여 수당과 자격증 취득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 군산시는 자몽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검정고시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 등 기준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삼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카드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삼남시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만 하면 바우처 복지카드를 1인당 분기별 1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 제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 제도를 개설하고 지급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충청북도도 이 추세를 곧 따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지원받아본 경험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공동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지원 수당의 지급은 공부와 취업 준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수당의 지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가 자신에게 관심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가 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45.9%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수당 활용 계획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교육비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의 지급은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진로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제공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을 신설할 것을 충청북도에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대상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만 16세부터 19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원센터 출석, 고졸,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을 만족시킨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금 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전달에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 기준의充足 여부와 함께 사용처를 검토하며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지원 수당의 지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기 개발을 해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활동의 참여율과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방문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 유입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충청북도에 제안하기 위해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 용동군 대표 김실버스터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정책은 학업 중단 숙려제 기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교를 그만두려는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해서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1에서 7주 동안 학교, 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개인 상담을 받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이러한 숙려 기간 동안 충분한 고민을 해서 충동적인 자퇴를 예방하고 실제 자퇴를 결정하게 될 경우 자퇴 후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학업 중단 위기의 징후가 판단된 숙려제 참여 대상자는 2019년 총 36,7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87.8%인 32,296명이 실제 숙려제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교육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숙려제 참여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87.5%로 비교적 일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학업 지속률은 2015년 86%에서 2019년 7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숙려제 참여자의 학업 지속률은 감소 추세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유학이나 대안교육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자퇴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은 숙려제가 학업으로 지속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퇴 후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지속하려는 기타 사유 자퇴 신청자에게는 숙려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퇴 후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계속하려는 학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숙려제 기간 후
실제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 중단 이후 학업과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숙려제에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퇴 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되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격 취득,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퇴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던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8.9%만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숙려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외에도 대한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거나 그 기관이 어떤 도움을 줄지 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8년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에서는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방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던 청소년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개월 이내에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가량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실태조사에서 자퇴를 할 때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각각 13.1%와 37.7%만이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인터넷이나 친구와 부모의 소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57.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는 자퇴를 하려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 제공받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납니다. 2021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퇴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미리 방문해 보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88%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낯설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조사의 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021년 3월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법률 개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율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 기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방문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숙려제 상담을 위클래스나 위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더라도 집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1회 이상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숙려제 기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리 방문해 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더 친숙하게 만들어서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봄으로써 학업 중단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돕고 실제 자퇴로 이어졌을 때 이후의 계획에 대해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해봄으로써 지원센터의 분위기에 미리 익숙해지고 담당자와 친숙함을 늘려서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충청북도 교육청에 방문해서 전달드리기 위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 기획부장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체험형 안전교육 정례화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재난이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는 뜻으로 자연 재해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을 말합니다. 13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비롯하여 같은 해 강릉 동해 산불,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잇따른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들어 커다란 화재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 발생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는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서 시간이 지난 아직도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사고만이 우리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은 아닙니다. 2014년 2월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의 강담 붕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재난 대처와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인 숙제로 남겼습니다. 한편 커다란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순환사고의 경우 2020년 국내에서 총 12,441건이 발생하여 2012년 6,22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순환사고는 대부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순환사고의 원인은 수영 미숙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고 그래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의 반복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체험해보는 교육을 받아야
실제 재난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확산에 맞춰 교육부에서는 2015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험형 중심으로 개발된 학교 안전교육 실대 연역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2016년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 안내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등 8개의 교육 안전 분야를 설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재난안전까지 추가하여 현재는 9개 연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이러한 교육안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살펴보자면 학기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교육만을 받기 위해 개인이 일부러 안전체험관에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할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제한이 있기도 하고 충북 지역에는 대형과 중형, 안전체험관은 각각 한 곳뿐이라서 다양한 안전체험과 교육을 받아보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교육만을 받기 위해 안전체험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조금 더 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사 결과 충청북도 영동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소방서에 방문해서 대피훈련, 구급훈련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었고 보험과 괴산, 증평, 진천, 제천 등에서 여건에 맞춰서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곳도 많이 있으며 대부분은 1년에 1회 정도의 이론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2020년 실시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대상 조사에서 청소년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현장 실습을 했었다는 응답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교 외부 환경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1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생존을 위한 안전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학령기 청소년 중 약 1% 정도의 수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유학 후 복귀자와 중도 입국 청소년의 수를 더하면 실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도 매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학교 안 청소년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체험형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주실 것을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4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검정고시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서 1년에 3차례 구급법, 대피훈련, 생존수영 등이 포함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체험관 같은 안전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협동으로 실시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나눠서 안전교육의 내용과 난이도를 조절하여 청소년들이 더 큰 흥미와 효과성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생존율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체험 중심형에 진행하여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급 상황에서 안전교육의 효과가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체험형 안전교육 정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정책을 제안드리기 위해 기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서 인생의 큰 방향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것은 이 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5세부터 24세는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해보는 탐색 단계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반영하듯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초 과목 이외에도 예술, 체육, 체험활동 같은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도록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목 편성 기준 중 일부를 살펴보자면 중학교 과정에서 예체능과 선택 과목도 주요 고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크게 모자라지 않는 시간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과목과 탐구과목, 예체능, 생활교양을 비교적 고르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을 포함하는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경우 환산해보면 일주에 약 2시간 35분 동안은 해당 교과 영역의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들은 학업 성적과 대입을 중시하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과 다양한 과목들을 기초 과목만큼이나 중요하게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과 대안학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멘토링 학습과 스마트 교실 같은 학력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경험의 다양성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와 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요구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1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도움되었냐는 질문에 검정고시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인원이 136명 중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대학 입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검정고시 이외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제2외국어, 예체능, IT를 기초과목보다 더 높은 비율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검정고시 이외에 더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검정고시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력을 취득한 후 진로 탐색과 미래의 준비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유입과 이탈이 잦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특성상 검정고시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비교적 소수가 희망하거나 내용이 어려우면 만족도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가치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며 단순한 수치로 환산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소한 연초에 한 번 이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청소년 구성 차이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일수록 참여율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수요조사 기반 학교 밖 청소년 희망 프로그램 개설 체계와 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제안을 충청북도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에 제출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3기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액은 39만 원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1인당 지원 금액은 공교육 대비 3.1%에 불과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 동아리실, 도서관, 특별활동실 등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교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곳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기 위한 공립도서관의 경우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성인들과 함께 이용해야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진입 장벽을 느끼게 합니다. 이 외에도 친구들과의 스터디 그룹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카페 등의 돈을 지불하고 유료로 사용해야 해서 학생에 비해 이러한 시설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시설들이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보다 다수인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고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상대적 소수로서 느끼는 소외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 소속되어 지원을 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상담실, 상담 대기실, 휴게실, 교육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50제곱미터라는 공간 안에 상담실과 교육실, 휴게실 등이 모두 포함되다 보니 설치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면적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생기는 소음 때문에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방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공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공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설치 기준보다 더욱 작은 곳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은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2021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94%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기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간을 묻는 질문에 동아리 활동 공간과 운동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부 공간, IT 공간, 음악 활동 공간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련되어 있는 학업 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아산시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시설 공간의 확보와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을 기회를 제공하는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과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공간을 예로 들면서 폐교나 미사용 건축물 중 접근이 용이한 곳에 소재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4분의 1 정도의 인원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정확한 조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충청북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속된 곳이 없는 더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청소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와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차별되는 더 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이 생길 때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안전한 학업 공간과 활동 공간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한 제안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안을 제출드리기 위해 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다들 위치에서 잘 해주어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마치면서 되게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진짜 정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만 정말 수십 번을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잘 잡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다른 언니 오빠들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뜻깊고 보람찬 일이니까 전 되게 지금도 그냥 잘했다, 내 자신 수고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